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서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 하는 확증 편향이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부정투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좌우 진영 중에 어느 진영에서 주로 이런 음모론을 많이 제기할까요? 무슨 이야기든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약간 무거운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총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대선 투표율이 각각 몇 프로씩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찾아보지 마시고 75%? 75%? 55% 정도? 55%는 너무 짠데요. 최근 21세기 들어서 치러진 선거 중에 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했는데,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뭐 가장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투표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을 이렇게 계속 높이는 걸 목표로 잡고 시행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전투표가 있죠. 인터넷 투표를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우리는 사전 선거라고 해도 투표장에 가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투표장에도 안 가요. 그냥 집에서 이거를 드랍박스나 아니면 뭐 우편물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우편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투표 이런 것도 있어요. 일부 주에서는 차 타고 가면서 그냥 투표용지 해고 우리 햄버거 받아가듯이 넣고 가는 거예요. 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의 정치 성향이 맞붙으면서 서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 하는 확증 편향이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부정투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좌우 진영 중에 어느 진영에서 주로 이런 음모론을 많이 제기할까요? 지는 곳. 정답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부정투표 논란에 불을 지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미국이 이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들도 띄엄띄엄 살다 보니까 투표를 이걸 다 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몇몇 스윙 스테이트도 아니야. 그 스테이트 안에 몇몇 스윙 카운티의 결과만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굳이 다 안 까봐도. 이래서 이제 내가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보통 미국 시간으로 자정쯤에 패배를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승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바로 이제 승리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거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가 끝까지 마지막 한 장을 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승리를 나는 도둑맞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미국의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를 물고 늘어섰어요. 실제로 미국 카메라에 잡혀서 뉴스에 생중계가 됐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거든요.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던 이 소포의 봉투가 중국에서 날라온 중국 택배 회사 거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트집의 빌미를 주게 된 계기가 된 게 있었고, 뭐 이 이외에도 뭐 버려져 있는 투표용지 발견되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인데 우편투표를 한 걸로 나오고, 미국에 살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한 것도 나타나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이걸 굉장히 열심히 퍼나르면서 미국이 정말 일대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태클도 있었습니다. 투표와 개표를 문제를 삼는데, 터치패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손으로 찍습니다. 터치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표 자체가 전자투표입니다. 투표 자체를 전자로 했으니까 이 개표 집계도 전자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트집을 잡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도미니언이라는 투표기와 개표기를 만드는 회사가 트럼프를 찍은 표를 바이든을 찍은 걸로 얘들이 돌렸다, 기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음모가 굉장히 횡행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보수 언론 중에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 뉴스에서 제대로 물어요. 제대로 물어가지고 Did a Dominion machine change one vote from Biden to Trump or from Trump to Biden? No. This is a nonpartisan American company. It is not physically possible
for our machines to switch votes from one candidate to the other. 계속해서 음모론을 가지고 이 연속 보도를 이어가는데 미국 역사상 전대미문 보기 드문 액수인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배상을 해주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 뭐 어떻게 일어나 역사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몇 년도에 올라온 글인지 무슨 선거를 한 다음에 올라온 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주장의 내용은 똑같은데 주체가 180도 바뀌어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글이 당시에는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투표지를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기계가 분류를 하거든요.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표가 이상하게 전부 박근혜 후보한테 갔더라. 1.5배 더 많이 갔더라. 전자 개표는 요술방망이다. 정권 나와라 뚝딱 하면은 정권이 탄생되는, 정말 이때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나니까 보수 색채가 강한 진영에서 또 부정선거를 열심히 이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되죠. 이 당시 부정선거 제기를 했던 큰 틀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계학적인 의혹이고 하나는 어떤 이 기계적인 결함을 주장을 합니다. 통계학적인 의혹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전투표 관련된 거예요. 나이가 든 분들의 투표 결과도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다라거나 아니면 전 지역에서 고루고루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다라거나 뭐 이런 좀 통계를 가지고 이건 다 조작이다 이런 류의 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 제기예요. 사전투표하면 며칠 동안 투표하면 보관해야 되잖아요.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가 많이 찍혀있는 표로 다 갈아치웠다, 짜고 뭐 이런 음모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류기 조작 의혹. 분류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손으로 도장을 찍고 나면은 이거를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통에서 싹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계에다 넣어요. 그럼 기계가 대충 보고 도장이 어디 찍혔나 보고 1번 후보, 2번 후보 이거 나눕니다. 이렇게 기계가. 이거 사람이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계가 나눠요. 개표 자체는 사람이 일일이 세기 때문에 자동이 아닙니다. 이 분류만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 분류기가 2번을 찍었는데도 1번으로, 1번을 찍었는데도 2번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이 기계를 원격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 이런 보안 문제가 일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에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죠. USB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옆에다 꽂으면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다. 그때 국정원은 이제 뭐 인터넷 연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장비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 아닌 QR코드 논란도 있었어요. 투표용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QR코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은 뭐 내가 투표한 이 선거구 지역구가 어딘지, 내가 투표한 선거소가 어딘지, 뭐 이런 몇 가지 4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이 선거법에 막대 모양 기호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왜 막대 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넣느냐,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 자체가 부정이다, 이런 논란도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하도 이런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사전투표를 축소해야 한다. 이거는 뭐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예 아니었고, 기계적인 조작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크게 4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보안 문제가 좀 취약하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했죠. 이래서 이번에 이 분류기를 아예 새로 만들었는데 USB를 꽂는 구멍을 기계 안으로 바꿨다고 해요. USB를 꼽으려면 기계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뜯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인가를 한 USB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분류기 자체에서 분류를 한 후에 몇 표인지를 세기 위해서 이걸 세는 장치로 이걸 넘기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분류를 진짜 제대로 했는지 일일이 눈과 손으로 검사를 하는 수검표 작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결과가 좀 늦게 나올지언정 이런 어떤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타이완이 저희가 말하는 지금 수개표랑 다른 건가요?
그쵸. 이 타이완의 수개표라는 거는 누가 당선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까지 기계가 아예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부터 이 개수부터 모든 걸 사람이 손으로 합니다.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머리 위로 보여주고 발을 정자를 이렇게 써요. 5개씩. 이래가지고 최종 결과를 큰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그 투표소 앞에 붙여놔요.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100% 순수 수개표인데 우리나라는 기계와 사람이 이를 분담을 하는 형태인데 수개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로 개발을 한 이 분류기가 34개 정당까지만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법에 정당별 이 도장을 찍는 칸의 높이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지켜서 투표용지를 뽑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정당이 50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이렇다 보면 이게 80cm가 된다고 해요. 거의 1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종이는 이 분류기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34개가 넘는 정당이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정말 분류부터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하는 수개표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가면 로비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시도 이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전투표함을 CCTV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해요. 선관위에서 지난 2020년 이후 몇 년 동안 QR코드 문제 없다를 알리려고 했고 법 개정에까지 나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QR코드가 그만큼 이 바코드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낫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 인쇄면이 훨씬 좁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살짝 파손이 됐을 경우에도 QR코드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코드는 인식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QR코드를 계속 가려고 했는데 워낙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1차원 바코드라고 하죠. 막대형 바코드로 바꾼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 4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논란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개인 의견이지만. 선거가 지는 쪽에서는 뭐라도 아쉬운 점이 있을 테니까 나오지 않을까. 1950년대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스탈린이 70년 전에 했던 이 말이 지금 망령처럼 사람들의 뇌 속을 떠다니면서 끊임없는 음모론과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가 가장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게 결국은 이 투표인 것 같아요. 급변하는 제도를 이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화지체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현대 사회에서의 투표가 아닐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떤 이 선거를 오랜 시간 진행해 오면서 계속해서 개선시켰던 것들 뭐 전자장비 도입이라거나 사전투표라거나 이런 제도들을 다시 되돌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인류 최초의 투표가 고대 그리스의 도편 추방제 아닙니까? 도자기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추방했던 거. 이때로 돌아가면 음모론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에 깜빵에 들어가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게 좀 심각해진 이후에 이 부정... 네, 여기까지.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표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를 믿지 못하는 순간 드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데 이 최근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에서는 당장 이런 의혹이나 의문 제기가 불식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내놓은 대책이 어떤 이런 사회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좀 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